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밤 10시 28분입니다. 태권도장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 길에 오늘 축구하는 날이라 가지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낮에 요약해놨던 책 한 권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은 이랑주 씨의 책인데, 이 이랑주 씨는 예전에 마음을 팝니다. 또 이랑주의 마음을 팝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그 다음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렇게 세 권을 2012년, 14년, 16년 이렇게 쭉 2년 단위로 그것도 뭐 4월이나 5월 봄 시즌에 계속 이렇게 책을 내온 분입니다. 분이고, 저는 이분이 2년 주기로 계속 책을 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책은 2년 터울이 아니고 3년 터울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갑게 책을 샀습니다. 이분의 책은 제가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 사 모았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거,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책 자랑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삶의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고맙다는 거는, 이분 역시 저를 위해서 시장을 이렇게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한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호혜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서로 순환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뒷표지에 보면은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스며드는 오래 사랑받는 것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7가지가 이렇게 챕터별로 먼저 이렇게 요약을 뒷표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유추를 해보는 것도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보는 것만큼이나 자기 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쭉 읽어보자면, 한 개가 아닌 1000개를 상상하기, 그 다음에 시간을 빨리 쌓이게 하는 법, 자기를 표현하는 상징 찾기, 무의식에까지 스며들게 하려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만들기, 새로운 세대가 환호하는 올드함의 비밀, 촘촘히 스며드는 아날로그만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7가지 방법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앞 표지에는 40개 나라 200개 기업 1000개 가게에서 발견한 팔리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비주얼 전략을 말하다. 이게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적이, 그리고 쌓인 어떤 내공이 저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데 간접 경험이나마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이런 종류의 책은 고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처음 책이 마음을 팝니다에서 자신의 직업을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한다. 그 다음에 상품화를 계획한다. 뭐 다시 말하지만 상품 기획의 시각화, 줄여서 VMD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자기의 직업을 이미 세상에 만들어진 직업 속에, 그 포지션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직업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정 분야에서 내공을 쌓거나 남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간에 비례한다 하는 거는, 제가 가끔씩 보는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분 강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고,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넛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시간에 비례하는 노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같은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또는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몰입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달리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 초창기에 가장 저를 뜨겁게 하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일본 전산 이야기는 약간의 무대법, 열정적인 노력, 지속적인 어떤 열정,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책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이랑주 씨가 말하는 어떤 시간을 쌓아야 된다,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법칙에 같이 스며들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미친 듯이 빠져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정에서의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7가지, 아까 언급했던 7가지 중에서 한 개가 아닌 1000개 상상하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던졌던 의문은 많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죠. 획일화된 상품과 업무 스타일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의 개성 있는 가게를 오히려 능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왜 이렇게 말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데, 왜 오래 성공하는 일이 힘든가요? 오랫동안 지속하는 성공이 왜 힘든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래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얼핏 보면은 말 장난 같아 보이지만은, 앞서서 한 개가 아닌 1000개를 상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상상하고 깊게 들여다보고 또 긴 호흡으로 자기의 하는 일을 계획을 하라, 그런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다르면은 계획도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면 실행이 달라지고, 또 그 실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분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원조, 우리 뭐 국밥집 같은 것들, 이렇게 원조 할매국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바나나 우유라는 걸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던데, 보는 순간 이 바나나 우유의 향기, 그 다음에 맛, 심지어는 그 바나나 우유를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먹었던지까지 추억까지 제가 쫙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미지를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챕터에서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양, 냄새, 색깔, 기억까지도. 가령 찐계란 먹을 때는 사이다, 뭐 운동회나 졸업식 마치고 난 뒤에는 짜장면,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도 목욕탕 우유에서 연인들의 우유로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미지는 곧 추억이다 라는 소제목도 있었어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의 시장 경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좀 의아했던 점은 258페이지였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조차 소매업에서는 항상 커다란 기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매 개념이 항상 사람 지향적이어야 하고, 이렇게 내용이 이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은 고마운 책이긴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있고 불만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제 문구가 유행을 했잖아요. 아직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순찰차에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인들은 소나 말 지향적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관련된 장사가 아니라면 다 사람 지향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말을 따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정권은요, 이 사람들은 이 세계관 자체가 계급투쟁 사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대인 부르주아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뜻을 알면 아마 이랑주 씨가 이 말은 안 쓸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또 그랬던 거는 이 111페이지에 보면은 남편의 가정간편식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앞서서 뭐라고 있냐면 복숭아에 대해 가지고 30초 동안 30가지를 말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라에옥이라고 하는 이 어머님, 어르신의 성함인가 봅니다. 이 어머님의 이름을 스케치북 동그라미 안에 넣고 떠오르는 이제 연상을 이제 써보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를 떠올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나라 걱정보다는 자식 걱정.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 걱정할 틈이 어디 있냐, 자식 걱정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공감하고, 이 국가를 생각한다 또는 어떤 무슨 사회를 생각한다,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표현들을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국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크긴 하지만 제가 우선이고 제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가장 작고 소중한 단위인 가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라 걱정할 틈이 어딨냐, 자식 걱정하느라 정신없다. 그 자식 걱정을 하는데요, 똑같이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 방법은 다를 수도 있죠. 뭐 일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당연한 기본적인 방법이겠고, 또 뭐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다른 방법이겠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스포츠로서 국위선양을 할 수도 있고,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게 곧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큰 폭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여기 딴지 거는 건 아니고 그런 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한번 말해봤고요. 저는 주로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굳이 한 곳에 줄을 친다고 한다면은 이 책의 23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진통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낳는다. 다시 읽어볼게요. 흔들리는 진통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낳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오래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듯하나 생명체 이치와도 같은 것이어서 죽어나가는 세포와 다시 생성되는 세포, 또는 뼈에 있어서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처럼 생명체의 존재와도 같은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약하자면은 이 이랑주 씨의 갖고 있는 기술은 물건을 파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런 실사구시적 접근을 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발품 팔아서 다 보고 듣고 와서 데이터로서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물론 이분도 책을 파니까 좋겠지만요, 고마운 책입니다.
이 책을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가 그냥 임의로 상징해서 꼽자면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징. 이 상징은 곧 심리에서 기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색채 심리학을 비롯해서 공간, 향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과 연계해서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랑주 씨의 네 번째 책,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을 한번 읽고 요약해서 올려봤습니다.